금불상을 훔친 아들의 최후.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실제 인물과 사건과 무관합니다. 제1장 금불상을 팔아버린 밤. 안쪽은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그날 태수는 금불상을 품에 안은 채 불안과 죄책감에 몸을 떨고 있었다. 사업 실패로 벼랑 끝에 몰렸고 아내 영숙의 말이 귓가를 때렸다. 아버지가 지키라던 갑오라도 팔아야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이 그의 판단을 무너뜨렸다. 태수는 금불상을 훔쳐 집을 나섰고 거리의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다. 골동품상 가게 문은 삐걱 열렸고 안쪽은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상인은 불상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말을 잇지 못했다. 순금이라 무게만으로도 큰 돈이 된다는 말이 들렸다. 태수는 두려움을 삼키며 서류에 서명했고 1억 가까운 현금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나오는 순간 손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마치 누군가 붙잡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계속 따라왔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보는 순간 태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거울 속 그의 뒤편에서 금빛 형체가 스쳐 지나갔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거울엔 그저 자신만 서 있었다. 태수는 헛웃음을 지으며 피곤 때문이라 말했지만 등골이 식어가는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든 채 이상한 꿈에 갇혔다. 불타는 절 한가운데에서 할아버지가 금불상을 안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돌아서며 슬픔과 분노가 섞인 눈으로 태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절 주변에서 들리는 금소금이 점점 가까워졌고 작은 발자국 소리가 태수 뒤를 맴돌았다. 뒤돌아본 순간 금빛 작은 형체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형체는 손톱 같은 것을 들어 태수의 가슴을 향해 내질렀다. 태수는 비명을 지르며 깼고 가슴에는 세 줄의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작은 손톱 자국처럼 날카롭고 피가 맺혀 있었다. 태수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뭐지? 태수는 식은땀을 훔치며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어둠 속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어딘가에서 금속 긁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태수는 불을 켜려 손을 올렸지만 스위치가 이상하게도 3번이나 튀어올랐다. 불이 켜진 순간 방 한쪽의 그림자가 살짝 흔들리는 듯 보였다. 태수는 겁을 삼키며 다가갔다. 그러나 벽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스스로를 달래며 불상을 팔았을 뿐이라 말했지만 속에서 이는 불길함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태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거실 탁자 위엔 금불상을 감싸던 천이 어느새 놓여 있었다. 팔아버린 불상의 천이 집 안에 돌아와 있었다. 태수는 공포에 질려 천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손끝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딸깍하고 흔들렸다. 누군가 손잡이를 잡는 소리였다. 태수는 숨을 멈추고 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나 문틈 아래엔 아무 그림자도 없었다. 문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누구세요?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문 너머에선 대답이 없었다. 다만 금속 긁히는 소리만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렸다. 태수는 뒤로 물러섰다. 그 소리는 마치 작은 손톱이 문을 긁는 듯 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비춘 순간 침대 아래에서 금빛이 번쩍하고 움직였다.
태수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플래시를 다시 비췄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바닥엔 작은 금색 가루가 흩뿌려져 있었다. 태수는 두 손을 떨며 외쳤다. 이건 아니야.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금불상을 건드린 순간부터 무언가가 따라오기 시작했다. 태수는 불을 모두 켜고 벽을 짚으며 거실로 나왔다. 그 순간 TV가 스스로 켜지며 치직거리는 화면 속에서 금불상의 눈 부분만 확대된 정체 모를 영상이 반복되었다. 리모컨은 건드리지도 않았고 코드는 꽂혀있지도 않았다. 태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불상은 팔린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태수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낮은 숨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태수는 눈을 감고 숨을 삼켰다. 제2장 집안에 스며든 금빛 그림자. 태수는 그날 이후 잠을 잘 수 없었다. 새벽만 되면 집안에서 금속 긁는 얇은 소리가 들렸다. 가끔은 벽을 손가락으로 툭 치는 듯한 미세한 진동이 팔과 어깨로 느껴졌다. 딸 서연은 현관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소름 돋는다고 했고 아내 영숙은 짜증을 냈다. 요즘 왜 그래? 당신이 뭘 들여왔길래 집안 공기가 이래? 태수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불을 끄려는 순간 전등이 먼저 깜빡였다. 전구 속의 금빛 형체가 잠깐 비친 듯 했다. 태수는 눈을 비볐다. 그러나 다시 켜진 불은 그저 평범해 보였다. 그가 주방 쪽으로 향하는데 식탁 아래에서 딸칵하는 금소금이 났다. 태수가 몸을 굽히는 순간 식탁 다리 사이로 금빛점 하나가 빠르게 지나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현관문 쪽에서 찰나의 기척이 느껴졌다. 태수가 천천히 문을 열자 복도엔 아무도 없었지만 바닥엔 희미한 금색 가루가 줄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딸 서연에게서 걸려온 겁에 찬 전화였다. 아빠, 집 앞에서 누가 날 쫓아왔어. 금색 같은 애가 발자국도 없이 움직여. 태수는 핏기가 가셨다. 재빨리 현관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서연은 이미 집에 도착해 문 뒤에서 떨고 있었다. 태수는 딸을 끌어안았다. 그러나 서연의 어깨에는 작은 손자국 모양의 붉은 멍이 있었다. 그 형태는 금불상의 손과 놀랍도록 비슷했다. 이상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아내 영숙이 새벽에 거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내 울음 들렸어. 근데 우리 애들 목소리가 아니야. 태수는 집안을 뒤졌지만 그 어떤 울음소리도 없었다. 갑자기 TV가 켜졌고 눈부신 금빛 화면만 반복해서 전멸했다. 태수가 전원을 껐는데도 TV는 꺼지지 않았다. 화면 속에는 불타는 절의 잔해가 짧게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가 전쟁통에 지켜냈다는 바로 그 절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태수는 공포에 질렸고 숨이 거칠어졌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현관문이 스스로 열렸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와 함께 금빛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형체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바닥에 남는 흔적은 불상의 작은 발 모양과 완전히 같았다. 그 그림자는
거실 한복판에 멈췄다. 잠시 후 방문들이 동시에 딱 하고 안쪽에서 잠겼다. 태수는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림자는 천천히 고개를 드는 듯 움직이더니 딸 서연의 방 쪽으로 향했다. 태수는 용기를 짜내 그 존재를 향해 뛰어들었지만 그 순간 그림자는 불꽃처럼 사라졌다. 어둠이 가라앉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태수는 알았다. 그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금불상과 함께 시작되었다. 제3장 금빛 그림자의 정체. 태수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이 되면 집 안구석마다 낯선 기운이 스며들었다. 불을 켜고 있어도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다. 책장에서 물건이 떨어지고 식탁 아래 바람이 스쳤다.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무거운 기척이 등이 닿았다. 딸 서연은 방문을 잠그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게 또 왔어. 방 앞에서 멈췄어. 태수는 딸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다. 아내 영숙은 새벽마다 잠에서 비명을 질렀다. 누가 내 머리맡에서 속삭였어. 방엔 아무도 없었고 공기만 차갑게 식어 있었다. 태수는 결국 골동 품상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가게는 폐쇄됐고 주인은 며칠 전 사망했다. 남겨진 노트 속엔 기이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불상을 만진 후 잠들 때 이상한 음성이 귓가에서 속삭였다. 마지막 페이지엔 떨리는 글씨가 적혔다. 이건 인간이 갖는 물건이 아니다. 태수는 노트를 덮으며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그 순간 창고 안쪽에서 금속 끄는 소리가 났다. 손전등을 비추자 먼지 위에 금빛 가루가 이어져 있었다. 작은 발자국처럼 찍힌 흔적은 창고 깊숙한 곳까지 연결돼 있었다. 태수는 숨을 삼키며 그 흔적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봤다. 팔아버린 금불상이 그대로 서 있었다. 불상 표면은 탁해졌고 눈엔 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태수가 손을 내밀자 불상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손끝이 닿는 순간 강한 냉기가 온몸을 쳤다. 태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미 느껴졌다. 무언가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태수가 천천히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금빛 형체가 고개를 들었다. 그 형체는 마치 불상에 그림자가 생명으로 변한 듯 천천히 움직였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쳤다. 형체는 그를 향해 조용히 다가왔다. 태수는 창고 밖으로 몸을 던지듯 뛰쳐나왔다. 그러나 뒤에서는 여전히 금속 긁는 소리가 길게 따라왔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위험해진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태수는 현관 앞에 멈췄다. 바닥엔 금빛 가루로 작은 원이 그려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불상을 감싸던 천 조각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가져온 것이다. 태수는 천을 들어 올리자 아주 작은 금소금이 2번 울렸다. 영숙은 문을 열며 말했다. 이 집 뭔가 있어. 당신이 뭘 숨겼어.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느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가족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선은 분명히 금불상이 있던 자리를 향하고 있었다. 태수는 2 손을 움켜쥐고 결심했다. 이 불상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은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태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고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다. 문틈이 흔들리며 금빛 그림자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제4장 금불상의 주인. 태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금불상을 되찾지 않으면 가족에게 닥친 불길한 일은 계속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창고에서 본 흔적을 떠올리며 또 다른 골동품 창고들을 하나씩 찾아다녔다. 낡은 문들을 열 때마다 서늘한 기운이 팔을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어두운 창고 안쪽엔 버려진 물건과 먼지만 쌓여 있었지만 태수는 계속 손전등을 비추며 흔적을 찾았다. 그러다 벽 뒤편 좁은 틈에서 금빛 가루가 희미하게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흔적을 따라가자 작은 철문이 나타났고 문틈 사이로 바람 같은 숨소리가 스쳤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 올렸다. 안쪽엔 먼지가 자욱했고 바닥엔 작은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그 끝에 불상이 있었다. 그러나 불상은 예전과 달리 어둡고 탁한 금빛을 띠며 마치 살아 움직이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태수가 다가서자 불상 뒤편 어둠 속에서 금빛 형체가 천천히 기어나오듯 모습을 드러냈다. 그 형체는 불상의 그림자가 뚫고 나온 듯한 기괴한 움직임이었다. 태수는 숨을 삼키며 그 존재와 마주했다. 형체는 주변 공기를 일그러뜨리며 바닥을 스치고 있었고 작은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태수는 두려움 속에서도 불상을 손에 들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얼어붙게 만들었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형체는 태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러나 불상이 손에 들리자마자 형체는 갑자기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금빛 눈 같은 점이 천천히 깜빡였다. 태수는 뒤로 물러서며 창고 문 밖으로 달려나왔다. 형체는 문틈까지 따라왔지만 더는 나아오지 않았다. 마치 금불상이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태수는 숨을 몰아쉬며 불상을 가슴에 안았다. 이제 남은 건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단 한 가지뿐이었다. 제5장 참회하는 살. 태수는 금불상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쥔 채 아버지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심장은 가라앉지 않았고 고개는 저절로 숙여졌다. 문을 열자 아버지 종팔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걱정이 더 크게 배어 있었다. 태수는 더 버티지 못하고 불상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무릎을 꿇어버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집안이 망가졌고 딸도 위험에 빠졌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흘렀다.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와 태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래도 돌아왔잖아. 사람이란 잘못도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 따뜻한 손길은 태수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정말 용서하십니까?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할아버지도 그럴 거다. 그 말 한마디에 태수는 참았던 울음을 쏟아냈다. 그동안 이어졌던 불운이 조금씩 거치는 듯 했다. 딸 서연도 며칠 만에 밝은 얼굴을 되찾았고 새벽마다 들리던 기척도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졌다. 금불상은 원래 자리인 불단 위에 올려졌고 전등은 조용히 빛을 바꾸며 따뜻한 발길을 되찾았다. 그날 밤 태수는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고생했다. 이제 너답게 살아라. 태수는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다시는 욕심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 공기는 부드러웠고 불안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태수는 아침 햇빛을 보며 자신의 새 인생을 떠올렸다. 사업 실패의 상처 대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선택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는 택시회사에 지원했고 부족한 경력에도 성실함을 보고 채용되었다. 첫 운행을 마친 날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자.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금불상 앞을 지날 때마다 태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새로운 시작은 작지만 분명한 희망으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며 살지 않기로 했다. 이제 태수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의 집 하시네마.